파리의 도심 속 숲을 항해하는 거대한 돛단배를 닮은 퐁다시옹 루이비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에 마크 로스코, 작년에는 앤디 워홀과 장 바스키아의 콜라보 전시가 열렸던 미술관이에요.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다시피 LVMH 그룹에서 현대미술과 공연 등의 문화예술을 공헌하는 차원에서 설립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리에서 좋아하는 공간 중에 손에 꼽는 곳이에요. 퐁다시옹 루이비통은 파리의 서쪽 블론뉴스페에 있습니다. 블론뉴스프는요, 일단 크기가 엄청 커요. 참고로 뉴욕 센트럴파크의 2.5배, 런던 하이드파크의 3.3배의 크기라고 하네요. 안에는 공원도 여러 개가 있고요. 호수도 있고 어떤 귀족 가문의 성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에 파리 같은 대도시에 이런 울창한 숲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여름에는 숲속 오솔길을 산책하기에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15분 정도 걷다 보면 이 건물의 화려한 외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해체주의를 대표하는 건축의 거장 프랭크 게리의 손길로 탄생했습니다. 자유롭고 유연한 예술적 형태로 유명한 그의 스타일을 퐁다시옹 루이비통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바람에 휘날려 춤추는 듯한 외관의 유리 표면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001년 LVMH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방문한 후 프랭크 게리를 만났다고 해요. 프랭크 게리에게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을 설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술과 문화를 향한 자신의 깊은 애정과 파리 도심의 현대적인 감각의 건축물을 짓는 것이 목표였어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이 만나는 교차점이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약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퐁다시옹 루이비통은 2014년에 개장되었습니다. 외관을 다시 살펴보면 마치 돛단배가 연상되지 않나요? 도심의 숲을 항해하는 한 척의 거대한 배를 닮은 것 같아요. 유리로 된 12개의 돛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각각의 돛은 서로 다른 각도와 크기로 설계되었고요. 때문에 건물이 빛과 그림자를 훨씬 다채롭게 투영하거나 반사하면서 화려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프랭크 게리는 형태와 공간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과 디자인으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앞서 말했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그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데요.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도시의 아이콘이 되었고 도시의 경제 산업을 바꿀 만큼 획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 또한 마치 강 위를 헤엄치는 물고기의 움직임처럼 매우 역동적이죠. 이렇듯 그의 건축은 전통적인 건축의 경계를 무한대로 넘나들며 아주 독특하고 자유로운 예술 세계를 보여줍니다. 퐁다시옹 루이비통의 디자인 컨셉은 파리의 자연과 역사를 현대적 예술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어요. 돛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유기적인 형상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구현했고요. 유리와 금속의 사용을 통해서 도시의 현대적인 미감을 완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건축 안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있어요. 바로 이 물계단인데요. 배의 앞머리 쪽에 물이 계단을 따라서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물의 흐름을 보면 정말로 배가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 같아요. 이 물은 건물 내부로도 연결이 되고요. 자유롭고 유기적인 건축 디자인을 완성시켜주는 디테일이죠. 폭포처럼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와 울창한 숲속의 시각적 이미지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물결 모양의 유리 패널과 비정형적인 구조가 바로 프랭크 게리의 독창적인 스타일이죠. 있는 내부 공간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내부 공간은 유동적이고 개방적인데요. 다양한 각도와 시점에서 공간을 관찰할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한 기획전을 다 관람하려면 총 4개의 층, 11개의 전시실을 둘러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시 동선을 따라가면서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었어요. 어떤 방은 둥글기도 하고, 어떤 방은 길쭉하기도 하고, 넓었다가 좁아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장면과 공간적인 체험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전시 관람을 마치고 나면 항상 마지막으로 테라스에 올라가곤 해요. 탁 트인 파리의 경치를 한눈에 구경할 수 있어요. 거의 360도 한 바퀴 돌면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리, 금속, 목재 등 재료가 혼합된 자유로운 곡선의 외벽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재밌는 발견이 있는데요. 테라스에서 바라보면 한국의 전통 건축인 정자 한 채가 보여요. 퐁다시옹 루이비통 옆에는 아클리마타시옹 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안에 서울 정원이라는 한국식 정원이 있다고 해요. 1996년 프랑스가 한국에 파리 정원을 선물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2002년에 한국이 이곳에 서울 정원을 조성해 주었다고 해요. 참고로 입장료는 7유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에펠탑도 볼 수 있고요. 이 현대식 고층 건물들은 라데펑스라는 지역입니다. 또한 테라스가 다층으로 되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공간을 즐길 수 있어요. 해질녘 노을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테라스에서 흩날리는 벚꽃을 보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평온함이 다 이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소유한 다양한 컬렉션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치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 옆에 LED와 거울 단면으로 된 기둥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요. 물 위에 영롱하게 반사되는 모습 때문인지 비현실적인 공간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건축의 한 요소인 줄 알았어요.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는 작가의 Inside the Horizon이라는 작품이더라고요. 지평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세상은 동굴처럼 폐쇄되어 있고 거울처럼 반사되고 일시적인 빛처럼 보일 것이다. 나에게 지평선은 선이 아니라 차원이다. 라는 작가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LED의 쨍한 빛과 내부의 풍경을 조각조각 반사해서 보여주는 거울 덕분에 공간이 무한하게 펼쳐진 4차원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프랭크 게리가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건축으로는 런던의 크리스털 팰리스라는 건축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규모 유리 건물인데요. 1851년 조세 팍스턴에 의해 설계되었어요. 대형 제국 박람회를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죠. 크리스털 팰리스는 전면적으로 유리와 철을 사용해 만들어졌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방식이었어요. 이 건물은 내부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풍부한 자연광을 활용하여 실내의 정원 같은 느낌을 줍니다. 19세기 후반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새로운 건축 재료와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리와 철을 사용한 구조물들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프랭크 게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투명한 느낌의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자연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의 예술관 또한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퐁다시옹 루이비통 건축에 대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 건축은 예술, 기술, 자연이 어우러진 현대 건축의 재밌는 예라고 생각해요. 혹시 파리에 오신다면 프랭크 게리가 탄생시킨 역동적인 아름다움과 블론 숲에서의 평화로운 여유도 함께 경험해 보시길 추천할게요.